자, 오늘 안 그래도 드려야 될 말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당장 전해드려야 될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되어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을 때 내렸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 갑자기 오늘 급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 디올백 사건의 상대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나를 처벌해라. 나 청탁금지법 위반했다. 그래, 위반했으니까 나 처벌해라. 라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해왔죠. 검찰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지 않을 요량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아마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난 모양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위반했다, 즉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재밌게 됐네요. 지금까지는 김건희 무혐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으로 사실상 김건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또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버렸네요. 자, 내용을 조금 읽어볼까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야, 기소 의견을 냈다네요. 네, 대단합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쵸? 예. 그랬는데 재밌게도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네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글쎄, 생각하지 못했던 결론이기 때문에 약간은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게 됐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10시 조금 넘어서 끝났네요. 11시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4개 혐의 중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투표를 했는데 기소 8표, 불기소 7표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난 6일 열렸던 김건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불기소였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사태를 두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분명히 저한테 물어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로서는, 그리고 윤석열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를 기소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은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는 불기소하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또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 따라서 기소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이런 게 뭐 대항적 공범관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각각을 향해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뢰자와 증뢰자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항적 법리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대항적 관계는 어느 한쪽이 기소가 되더라도 그 반대편이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법리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따라 불기소, 최재형은 최재형대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따라 기소,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법원에 떠넘기겠지요. 나중에 요건 법원이 먹을 겁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사건을 꽤 많이 처리해 왔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기소 안 한다? 네,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나쁘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검찰이 내려놓고 자, 뭐라고 변명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근데 검찰이 누굽니까? 궤변 아닌 척 늘어놓는 데는 그만한 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보시죠. 검찰이 고심 끝에 최재형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기소 안 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기소할 것인지 저는 최재형만 기소한다 쪽에 걸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다음 달 중반 이전에는 결론이 날 거고요. 빠르면 10월 초에 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상록수님께서는 준 사람이 기소되면은 받은 사람도 기소돼야 된다고. 당연하죠. 당연한데, 예, 검찰이 만들어내는 법리, 우리가 법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법기술을 이용하면은 가능합니다.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 처벌 안 하는 방법. 예. 그러니까 준 사람은 예. 뇌물이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고 준 것이나 청탁의 인지를 가졌으나 받은 사람은 청탁의 인지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릴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결국에 범죄라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 어떤 목적에서 행위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럴싸한데 대단히 열받죠.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난 정해진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법리를 끼워 맞추고 있는 마치 법률이라든지 법리라는 것이 레고 블록같이 아무렇게나 끼워 맞춰도 되는 그런 양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아무튼 보시죠. 검찰을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론에 대해서 상당한 후폭풍을 견뎌내야 할 겁니다. 달콩달봉님께서는 개쌍욕 날리실 거예요? 아니면 좋은 얘기 하실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에휴, 제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나름 품격 있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예, 참, 속이 상하네요. 예, 참.